대한민국에 지금 파퓰리즘이 판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수요를 위한 자유경제연의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젊은 함성에 조금은 또 많이 공부를 제대로 하신 우리 또 젊은 청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펜실베니아 주립대 국제관계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졸업을 하신 우리 신보균 학생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신보균 학생께서 또 저희 젊은 함성에 어떠한 재미난 글을 적어주셔서 그 글의 소개와 함께 우리 또 보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보균 학생이 적어주신 글 제목이 오바마의 마지막 메시지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이 글을 적어주셨는데 어떤 글을 적어주신 건가요? 저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원래는 오바마 이제 고별 연설 한다길래 오바마가 연설을 워낙 잘하기로 유명해서 처음엔 그냥 재미로 들으려고 했는데 네. 뭐 그런 동영상의 성격상 1시간짜리니까 30분 듣다가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오바마 고별 연설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신문들 정리하고 있는데 헤드라인들을 보는데 막 오바마가 엄청난 이렇게 엄청 위대한 인물처럼 되게 한국 언론들이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퇴임 연설을 한 네. 거죠. 그 퇴임 연설 제목이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그러니까 Yes we can이라는 게 원래 오바마가 자주 썼던 그런 선거 용어였죠. 네, 선거 슬로건이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요? 다시 오바마를? 되게 엄청나게 그 위대한 인물처럼. 네, 저도 막 오바마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연설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죠. 그렇게 찬사를 보내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연설을 다시 이제 처음부터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한국 언론들은 얘기를 써놓은 게 지금 이제 현재 시국이랑 맞물려서 그래서 오바마가 중간에 시민의 참여 없이는 헌법이 뭐 작동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거기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뭐 현재에서 탄핵 소추가 심판 중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식의 논조로 쓴 언론사들이 있더라고요. 오바마의 그 말과 지금의 시국을 맞물려서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쓴 거네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었죠. 오바마의 그럼 그 발화자의 그 오바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일까요? 물론 이젠 그 대다수 언론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그 오바마가 이제 1시간 동안 연설하는 동안 강조했던 게 네. 그동안 임기 내에서 보여줬던 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던가 뭐 사회적 약자 배려 그런 것들은 담겨 있는 거 맞았는데 헌법에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그 오바마가 말한 그 자체만 보면은 마치 뭐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헌법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연설을 들어본 결과 그 미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저희 하고 싶은 애를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글을 쓰게 됐어요. 오바마가 평상시에 보였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찬반이 많았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나라의 언론을 거치고 우리들이 오바마를 접할 때는 정말로 따뜻한 사람. 네. 정책적으로 저렇게까지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을까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선인 혹은 현자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네. 미국 내에서 오바마 자체가 그렇게까지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게 오바마 자체가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퇴임 마지막에 그렇게 지지율도 되게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뭐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얘기를 뭐 하나 드리자면 네. 저희 지금 언론 자체는 오바마에 대해서 별로 나쁜 말 안 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한국 언론들 그걸 보고 연설 보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사설을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성향이 어떤 곳인가요? 보수 성향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에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이제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 자기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시카고가 정치적 고향이니까 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핑계를 자기 이제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워싱턴 DC 미국 수도에 남아있겠다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게 그거는 명백한 이제 정치 개입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제 뭐
권력을 내려놓고 이런 식의 행보를 주장을 하고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다고 한 대통령이 앞에 그 대통령들이 남긴 선례들을 무시를 하고 워싱턴에 남겠다는 건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냐. 그래서 되게 비판하는 논조로 썼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거론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한국으로 치면 뭐 한국의 땅이 좁아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대통령이 퇴임하고 보통 뭐 이제 정계에 물러나서 이선으로 물러나거나 아예 이제 이선이 물러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정치권에서 빠지는 거죠. 예, 근데 그냥 서울 뭐 여의도 한복판에 남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코멘트를 다는 거랑 다른 청와대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거랑 사실 비슷한 그렇죠. 거죠. 거기 정확히 적어놓은 게 2마일밖에 안 떨어졌다고 백악관에서 그러면 한 3km 남짓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뭐 깨끗한 사람이고 정치적 욕심이 없고 그 소수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바마이긴 하지만 그분이 지금 정작 보이는 행동은 네. 퇴임 후에도 어떻게 보면 권력 욕까지는 모르겠으나 간접적인 압박, 정치적 압박을 그렇게까지도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사설이라서 약간 좀 예. 이렇게 주관적인 이렇게 사기에 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 얘기를 한 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중간에 연설 도중에 예. 4 more years라고 4년 더 하라는 식으로 이제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바마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I can't do that 자기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얘기하는 건 거기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됐다. 뭐 법이 정해준 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냥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뭐 법만 허락하면 난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니냐는 식의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설에서. 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뭐 트럼프와 힐러리였지만 힐러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에는 뭐 샌더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죠?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샌더스나 힐러리를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샌더스 같은 사람 혹은 힐러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사실 네. 샌더스랑 이제 힐러리랑 경선 과정에서 되게 얘기 많았어요. 그렇죠. 샌더스는 계속해서 이제 뭐 힐러리가 어떤 강연 같은 데 가가지고 엄청 많은 돈을 개런티로 받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힐러리 쪽에서 샌더스한테 그럼 너 재산을 공개해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샌더스가 자기 재산 공개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네. 계속해서 뭐 막 그 돈을 나눠야 된다느니 가진 자들의 돈을 분배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계속 펼쳤죠 샌더스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랑 하는 말이랑 되게 어긋나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예, 힐러리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됐던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슈퍼 대의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지지도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힐러리 워낙 그렇죠. 정치적 기반이 있다 보니까 네. 되게 민주 절차를 무시한 그렇죠. 행태로 힐러리가 경선에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 문제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그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게 될 수 있냐. 네. 샌더스가 나갔으면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됐을 수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힐러리 개인의 그런 정치적 야욕이랑 그리고 그런 이렇게 평소 때 돈 뿌린 것도 많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힐러리가 그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된 게 아니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많았었거든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좌파 진영 혹은 진보 진영의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비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이중성이거든요. 네. 돈이 많으면 많다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 그 정도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그렇게까지 가난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뭐 우리 서울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봐도 아주 뭐 본인들은 가난하고 그렇게 약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이중성들을 우리 언론에서 밝혀줘야 되는데 항상 그런 미국에서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항상 재가공돼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우리 보규님께서도 그런 것들의 문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또 방송이 거의 말미가 다 돼 갑니다. 우리 신보균 학생께서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이제 다 봤잖아요. 우리나라의 언론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인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의 문제점은 네. 지금 저는 그래도 미국 사회는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오랫동안 네. 발전시켜 왔으니까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밖으로 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언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트럼프 쪽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한 게 외국 보도가 너무 심하다. 그렇죠. 뭐 일례로 뭐가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되게 의지하는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네. 변호사가 뭐 러시아랑 연계가 돼가지고 러시아 입국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뭐 CNN이나 그런 데서 뿌렸는데 맞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한 게 그 변호사랑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걔네 언론이 밝힌 거.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변호사는 자기 여권을 가져라 했대요. 그랬더니 러시아에 간 기록도 없는데 언론들 그걸 마치 사실 마냥 보도를 그렇지. 하고 예. 자기가 만약에 러시아를 등에 업고 무슨 러시아 스파이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만 얘기를 한 네. 걸 가지고 트럼프가 문제제기를 상당히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는 지금 전 미국의 언론이랑 싸워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해나갈지 되게 걱정되는데 음. 근데 미국 언론 자체도 지금 거의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행태랑 되게 비슷한 문제점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언론이 이런 문제점에서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미국 언론이 이런 문제점에 한국을 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문제점이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의 왜곡 보도는 분명히 심각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왜곡 보도를 이겨내서 시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해 준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언론 보도만 보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가 없는데 됐으나 우리나라로 바꿔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언론에서 강요하는 대로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휩쓸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또 걱정도 해봅니다. 아, 우리 또 신보균 학생이 또 이제는 금융권에 또 진출을 해서 또 열심히 국가 경제와 개인 경제에 또 이바지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밝혀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글을 통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얘기를 앞에 제대로 안 했는데 네. 이젠 한국 언론들이 오바마 연설을 통해서 짚어내지 못했던 미국 사회의 이제 근간이 뭐가 있냐면 계속 이젠 헌법을 되게 많이 언급을 했어요. 오바마 연설을 하면서 네. 했는데 미국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역사가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 법적 사례들이라던가 아니면 헌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요. 그래서 사고를 할 때 일단은 본인들의 건국 세력에 대한 존경과 헌법을 대해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걔네는 솔직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워도 문제될 게 없는 게 어떻게 되든 결과는 일단은 자기네들은 미국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그렇게 뭐 이제 다수의 힘이 있으면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닌데. 예. 네. 일단 왜냐면은 그들은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더 의미 있게 하고 기능을 하게 하는 게 시민의 참여라는 거지. 네. 뭐 다수의 힘이 있다고 헌법을 무시하겠다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저희도 물론 뭐 건국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점들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공과 사를 구분을 해서 일단 그렇죠.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들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되고 법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 뭐 여야가 싸우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싸우는 것이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끌어내리는 힘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언젠가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